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PR. 너무 까놓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PR. 내가 누군지 알리겠다. 그리고 내 단체, 우리 팀원, 우리 멤버, 우리 배우, 우리 스태프이 누군지 알리겠다. 그 PR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 그 PR이 두 번째 목적으로 이제 기결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극들을 혹은 우리가 하는 예술 어떤 창작 활동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찾아가겠다. 라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거고 하루 생활권으로 다 엮여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재밌는 걸 만든다면 관객들이 보러 오겠지. 그게 난 영상의 효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의 효용.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은 관객이 별로 없어. 물론 요것도 해결해야 될 지점인 건 맞아. 근데 우리가 부산에서 영상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유튜브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무대에서 막 계속 고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없는 관객이 더 없어지는 거죠. 없지.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잘 만들고 있는데다가 거기서 이런 매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관객이 뭐 적어도 서울에서 내려오진 않더라도 경남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공연 보러 올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일반 관객을 늘리는 작업이 일단 첫 번째로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PR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부산에서만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도 이 아로생이라는 단체를 부산의 한정적인 단체가 아니라 적어도 경남, 그 다음에 뭐 경상도, 그 다음에 서울까지 넓혀가는 과정을 지금 시작했거든. 그걸 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PR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PR이 전혀 안 돼 있는 내가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또 관객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울 공연을 갔었단 말이지. 점과점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근데 관객이 없었어. 옆에 극장 관객이 많은데 우리 극장에 관객이 없는 거야. 근데 초연에 그랬어. 그러니까 초연이 아니지. 우리가 서울 공연 첫 번째는 그랬어. 근데 그게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소문이 조금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초대를 해.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사람들이 그 공연 괜찮대 해가지고 사람들 좀 데리고 와주고 하다 보니까 맞잖아. 3일로 만석이 되더라 아이가. 그 좁은 극장이지만 어쨌든 50명, 60명, 70명 차더라 아이가. 그 전에 우리가 10명, 12명, 15명 앉혀놓고 공연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거지.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하는 예술 작업이 사실은 백스테이지에 재밌는 것들이 좀 많거든. 그쵸.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기도 하고. 관객은 항상 프론트만 보니까 우리 뒤에서 백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재밌는 것들을 사실 놓치고 가는 것도 아쉽고 그다음에 나는 그랬어. 지금까지 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팬데믹 이후로 무대 예술들이 관객을 못 만나면서 사실 모든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 무대 위에서 하는 예술들을 영상으로 그냥 옮기는 작업만 하고 있잖아. 사실 난 그게 그러니까 물론 아닌 팀도 많지만 이게 주로 이렇게 된단 말이지. 난 이게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 내 개인적으로는. 나도 찍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오징어 게임도 못 이기고 원래 있던 기존의 드라마들 뭐 예능 다큐멘터리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래 색깔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지. 본연의 맛이 전달도 잘 안 되고. 물론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럴 바에는 나는 그 영상을 어떤 결과물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그 무대 예술을 만드는 과정 혹은 무대 예술을 만드는 어떤 그 주변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발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 혹은 새로운 방식의 어떤 영상으로서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 이 채널을, 이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방금 뭐라고 했죠? 몰라. 어차피 관객들이 보고 있는 면 말고 보지 못하고 있는 면들. 사실은 관객들이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해서 작업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주위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 영상으로 가는 흐름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은 좀 달라. 아 그래요? 나는 일단 요즘 태어나서부터 유튜브를 보는 애들인데 영상이 주요 매체가
있긴 했잖아요. 중요한 앞으로도 질문이야. 그러고. 나는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든 이 영상 콘텐츠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예술에 흥미를 가져서 무대로 공연을 보러 왔으면 좋겠는 거야.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무대에 있는 예술이 결과물로 영상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영상은 결과물은 무대 위에 그대로 오롯이 존재해 주는 거야. 그리고 관객들이 영상으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걸 잘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관심을 가지고 인마들이 공연하는 것도 보러 가야겠네 해서 왔으면 좋겠는 거야. 예를 들어 그렇잖아. 우리가 음악 산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듣는 거는 사실은 저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좀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올드할 수도 있는데 가요 톱10 이런 걸로 듣고 가요 톱텐이라니. 인기 가요 이런 걸로 듣고 혹은 지나가다 들은 어떤 카페에서 들었던 노래 이렇게 듣고 나서 그 가수한테 관심이 생겨서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의 결과물로 그 사람들 굿즈를 사고 그 사람들 콘서트, 그러니까 대면의 어떤 콘서트를 보러 가는 과정까지가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라고 봐. 지금 거꾸로지. 연근 사실 거꾸로였지만 어떻게 네가 말한 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라면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영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무대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영상으로 가가지고 사실 살아남기 쉽진 않거든. 그러니까 컨텐츠적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반대로 영상에서는 무대 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관심 가진 관객들이 다시 무대로 회귀할 수 있게끔 라인을 짜는 게 내가 생각할 때 궁극적인 목표인 거지. 혹은 반대로 우리가 공연을 봤는데 진짜 재밌어. 근데 우리 극단 이름을 혹은 배우의 이름을 연출의 이름을 그냥 서치를 해봤는데 뭐가 영상이 툭 떠. 방금 자기가 보고 온 공연에 배우야, 연출이야, 스텝이야. 근데 그 사람의 브이로그가 올라가 있어. 이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브이로그가 올라가 있어. 안 볼까? 관객들이 공연을 재밌게 봤다면? 막말로 퇴근이 아니지. 공연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라도 볼 수 있겠지. 물론 우리도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길에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겠지. 나도 그래. 나도 공연 보고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도 공연 보고 갈 때는 꼭 그걸 찾아보거든. 예를 들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걸 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반응을 본다든지 뭐 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만 이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만들고 싶은 거고 연극 혹은 무대 예술하는 친구들이 이 팬데믹 이후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영상 매체와 접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술 컨텐츠, 자기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무대 예술 컨텐츠를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작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물꼬를 트는 과정으로 삼겠다. 그렇긴 하지. 근데 뭐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얼마나 뛰어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나라도 한 발짝이라도 가보는 거지. 솔직히 연극의 팬층이 별로 없잖아요. 서울에는 내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산의 일반 친구들 중에는 없어. 그 무대의 장점? 연극 매체 자체에 대한 좀 의문? 왜냐하면 저도 무용 공연이나 전시는 서울에 가요.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근데 뭐 연극에서는 아직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달까? 그런 게 궁금해서. 재미없는 거지 일단 분이니까. 너한테는. 그러니까 그건 맞죠. 재미를 당연히 줘야지. 사실은 그런 거지. 나는 부산 공연이 재밌어서 뭐 서울 공연을 보러 간다라는 게 사실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나조차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내가 연극했을 때 연극이 재밌었으니까 연극 시작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럼 도대체 어떤 연극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공연 보러 가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시간에 쫓겨서 사실 많은 공연을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봐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되게 남을 것 같은 공연들 최대한 다 서울에서 하든 광주에서 하든 다 찾아보러 가거든. 그거는 내가 부산에 연고가 있고 부산에서 공연을 접했고 부산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 공연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던 것처럼, 만약에 공연을 보고 재밌으면 서울이든 광주든 당연히 연극 보러 찾아보러 다니겠지. 근데 거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본인은 연극이 재미없었다라는 거잖아. 니는 연극의 매력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재밌게 없게 만든 거니까. 그건 뭐 반성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연극 매체의 매력은 결국 현장성이고, 그 다음에 일회성이라는 거,
그다음 즉흥성이 또 가미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상 매체는 결국 지금 하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2차 가공을 다 거쳐서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고 아무리 순간순간 그러니까 빠른 피드백이 오고 가더라도 결국 양방향은 절대 아닐 수밖에 없잖아. 순간 합쳐지는 양방향은 아니잖아. 일방 섞여서 양방향이 되는 거지만 연극은 사실은 완전히 양방향이거든. 내가 연기하고 있는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의 관객들 피드백이 사실 배우한테 인지가 되고 그 피드백에 따라 그날의 어떤 호흡이나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우리나라 관객들은 대체적으로 얌전하긴 하지. 그래서 좀 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야외 공연이라든지 마당극을 공연할 때 보면 사실 관객과 거의 놀다시피 한단 말이야. 근데 영화는 그럴 수 없다 이거. 그치. 그리고 무용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힘들 수가 있는 게 언어가 없으니까. 왜냐면 몸이 언어인 장르니까. 근데 우리는 몸과 말을 다 하는 장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무대 예술의 매력은 내가 생각할 땐 그래. 현장성, 즉흥성, 일회성 이런 것들. 그리고 연극은 우리 아까 밥 먹어서 얘기 나왔던 거지만 그러니까 과감하게 던지자면 연극을 보는 건 결국 지적 허영심에서 비롯된다 생각하거든. 난 남들보다 좀 더 문화적이야. 난 남들보다 좀 더 예술적인 사람이야. 라는 데서 분명히 온다 생각해. 그거에 비해서 참으로 좀 더 대중적인 게 뮤지컬이잖아. 뮤지컬은 내가 꼭 예술적이라서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쇼와 그 코미디컬한가 뭐 그다음에 그 출연 배우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재밌어 하고 좋아하니까 보러 가는 측면이 그 현장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치. 근데 연극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매니악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나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 지적 허영이라는 걸 좀 깨닫고 있는데 예술이 가진 힘은 사실은 지금같이 팬데믹과 뭐 혹은 경제적인 어떤 사람들의 힘든 부침들이 있을 때 좀 슬픈 얘기인데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지 이 예술이라는 게. 근데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고 지옥이 성공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 서울에 그래도 큰 작품들은 올 매진이 되는 걸 보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친 사람들 달래줄 수 있는 건 예술밖에 없는 거고 그 예술의 한 장르로서 연극이 존재하는 거니까 좀 새로운 형태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왜 계속 툭툭 막히냐면 그러려면 재밌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도 아직 그러지 못하거든. 계속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그 팬데믹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 현장성 있는 게 시간이 좀 지나고 자리 잡으면 사람들이 찾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연극 내가 봤을 때는 연극도 보복 소비가 있었거든. 그게 그동안 공연을 계속 2명 뭐 떨어뜨려 앉아라 50%만 객석 열어라 뭐 거리두기 뭐 지인과 거리두기 해라 한자석 무조건 거리두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억압되어 있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아니고 누군가는 걱정을 했지. 저러다 관객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팬데믹 끝나도 관객들 안 오면 어떡해 이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팬데믹이 살짝 풀린 적이 있었잖아. 그 팬데믹이 아니라 거리두기나 방역이 살짝 풀린 적이 있었잖아. 위드콜이나 이런 그 순간에 미친 듯이 매진되는 거야 공연들이. 그동안 못 봤던 거에 대한 보복 심리, 보복 소비가 확실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있어. 볼 사람은 분명히 있어. 근데 결국엔 우리도 경쟁이잖아. 누가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느냐 결국 경쟁이잖아.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그리고 이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연극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장르는 아니야. 왠 줄 아나? 너무 오래돼서? 아니 원형이어서? 영화도 드라마도 오래 안 됐지 역사가. 아니 그 결국에 OTT에 나오는 이 드라마 영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가 있는 서사 구조가 있는 이 예술들 장르들은
결국 원형이 연극이거든. 음.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서 사람을 수급하느냐? 연극에서 수급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연극 장르는 결국 이야기를 다루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장르고, 그다음에 우리 다 그렇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덕질을 하고 있는 어떤 배우가, 영화의 배우가 무대 인사를 온다고 하면 꼭 보러 가잖아. 시사회에 무대 인사 온다면 꼭 보러 가잖아. 그건 대면에 대한 기대감이거든. 저 실물을 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거든. 근데 그걸 만약에 이 배우가 연극을 한다고 쳐봐. 연기를 하는 거 내 눈앞에 직접 본다고 치면 더 가고 싶지 않을까? 그쵸, 그쵸. 그 사람이 내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를 좋아하는 거니까 음. 대부분은. 물론 얼굴이나 외형적인 거에서 빠진 사람도 있고 말하는 어떤 화술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배우의 본질은 연기이고, 그 연기라는 것의 대면의 형태는 연극이 유일하잖아, 장르로서는. 아니면 뭐 공기 코미디 이런 거 연극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건데, 연극은 쉽게 사라질 장르는 아니야. 사실 부산이라는 이 곳이 되게 묘하고 울었는데 요즘. 전혀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